안녕하세요. EBS 기능교실 인테리어 편의 백지현입니다. 저희가 앞에 3일간에 걸쳐 주거 공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상업 공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업 공간 중에 레스토랑인데요. 레스토랑 인테리어 작업 시 필요한 것들은 레스토랑 영업점이 위치할 곳의 상권 분석에서부터 공간 계획, 그 다음에 마감재 선택, 조명 계획, 디스플레이 단계까지입니다. 자, 오늘 레스토랑 인테리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인테리어 작업을 하기 전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매장이 위치할 곳의 상권과 고객이 하고자 하는 레스토랑의 주 메뉴, 주요 고객층, 인테리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등의 제반 사항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실무와는 상관없는 작업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상업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영업을 통한 수익입니다. 레스토랑은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전체적인 영업점의 분위기가 영업에 미치는 효과는 크기 때문에 수익에 있어서 인테리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스토랑에서 취급하는 메뉴에 따라 인테리어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루어진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드로잉 작업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평면은 35평의 평면인데요. 이 평면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물의 일부분을 활용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데 주 출입구는 이쪽이고요. 이쪽이고 지금 이 부분이 외부로 면하는 개구부면입니다. 이 전체적인 평면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지금 외부하고 면하고 있고 유리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 바깥 이 외부 부분을 어떻게 살려주느냐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공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고객께서 원하시는 게 패밀리 레스토랑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주방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홀, 카운터, 화장실 이 네 공간이 일반적으로 이제 레스토랑 설계 시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35평 정도의 규모에서 필요한 주방 공간은 5평에서 한 6평 정도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요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주방의 위치를 선정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간을 구획을 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쪽은 전체적으로 다 외부와 면하는 면이기 때문에 외부와 면하는 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와 면하는 쪽은 가급적이면 비율을 살려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내부하고 면하는 쪽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내부하고 면하는 면은 이쪽 면과 이쪽 두 군데가 있는데 주방 공간이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홀 전체적으로 긴 면을 가운데로 양분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쪽 공간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면이 대략 60평 이상에서 한 80평 이상 정도에 되는 평면이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을 나눠주는 것도 괜찮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쪽은 이제 35평의 평면이기 때문에 공간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평면에서 주방의 위치를 확보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이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주방을 아까 말씀드린 5에서 6평 정도로 확보를 해 주시고요. 주방 공간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홀하고 카운터, 화장실인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이 건물 내에서 공동으로 쓰는 공동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자체 내의 화장실은 고려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계획에서 화장실 계획은 빼기로 하고요. 지금 주방의 위치가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카운터입니다. 카운터는 아시겠다시피 계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이 출입구 주변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주방이 출입구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카운터하고 별개로 공간 계획을 잡는데 지금 현재 주방의 위치가 출입구와 가깝기 때문에 따로 공간을 활용을 하지 않아도 카운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공간이 이제 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은 전체적으로 좌석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창가 쪽 자리가 차면은 그 다음에 선호하는 곳이 이제 벽 쪽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벽 쪽을 사람들이 서로 선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찾는 장소가 이제 안쪽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방 공간과 카운터 공간이 이쪽 한쪽으로 계획이 됐고 나머지 공간이 전부 홀인데 이 홀에서 좌석 배치를 할 때는 그 주방에서 서빙을 보는 웨이터들이나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의 동선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좌석에 앉았다가 화장실을 이용을 한다거나 할 때 방해받지 않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창가 쪽에 좌석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쪽에 좌석을 배치를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주어진 폭이 약 한 7m 정도 되거든요. 7m 정도라면은 기본적인 4인석을 배치를 했을 때 4인석 좌석을 배치를 했을 때 가운데에 좌석을 하나쯤 더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좌석이 일반 호프나 카페처럼 4인석 위주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인석, 6인석 이상의 좌석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평면을 보시게 되면은 공간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지금 이쪽에 비스듬히 깎여 있기 때문에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좌석을 배치하기가 참 애매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을 붙박이 의자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단체석이나 5, 6인석 이상의 좌석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홀의 위치하고 주방의 위치가 픽스가 됐는데요.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 시설하고는 또 틀리게 냉난방이라든지 그 외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